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수료생 분들과 김도영 센터장님 그리고 강대범 프로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생과 각 담당자분들께 사피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채팅창에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럼 수료생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창현님부터 간단히 자기소개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피 4기를 수료를 했고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4기 수료였고 현재 삼성 SDS를 다니고 있는 김승화입니다. 네, 이제 직장인이셔가지고 평일에 또 시간 내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휴가 쓰고 오신 건가요? 네, 저는 휴가 쓰고 왔습니다. 네, 휴가 쓰고 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유연근무제여서 회사를 갔다가 왔습니다. 네,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창현님과 승아님 그리고 강프로님, 김도영 센터장님께서 돌아가면서 이제 자유롭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료생각 각 담당자분들께 사피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이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동안 미리 보내주신 질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사전 질문은 개인의 특수성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을 위주로 선정했는데요. 혹시 좀 내 질문이 안 나왔다 해서 좀 슬퍼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1:1 문의 또는 사무국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좋은 질문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담당자가 혼자 묻고 답한다 하는 스피드 질의응답이라는 이 코너 속에 좀 코너를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김도영 센터장님과 강대범 프로님, 저희가 모아놓은 질문을 좀 스피드하게 읽고 맞다, 아니다 하고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짧고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도영 센터장님. 네, 다시 나왔습니다. 저 큐카드를 보니까 무려 질문이 12개나 있어요. 네, 최대한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쟁률이 궁금합니다. 서울 지역보다 지역 캠퍼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가요? 네,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지역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지역 간의 경쟁률 차이가 아주 살짝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수업은 대면인가요? 대면이라면 근처 맛집 알려주세요. 네, 사피 식당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뭐 부인할 수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주변에 다른 맛집이 필요하다면 입학하자마자 저희 취업 상담 컨설턴트들과 첫 상담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주변 맛집 알려달라고 해주시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자는 면접 볼 때 기술 면접 따로 실시하나요? 네, 기술 면접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졸업 예정자로 지원 후 졸업 불가하면 퇴소 조치하나요? 사피 8기는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졸업이 불가하다면 나중에 추후 퇴소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꼭 기입해야 할까요? 다시 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학상은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어학 등급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하세요. 현재 국비교육을 듣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물론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시점에 두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수강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네, 물론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 캠퍼스 경우에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정부 훈련 장려금 수령에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소프트웨어 전공과 소프트웨어 비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공은 본인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전공을 기준으로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 중에 소프트웨어 전공했다면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피 우대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우대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유망 IT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 금융권들 합쳐서 한 110개 정도의 기업들이 우대 기업이고요. 서류 전형 면제, 코딩 테스트 면제, 사피 교육생만을 위한 특별 전형 등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3개. 지역별 취업률이 차이가 나나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예,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대전, 구미, 광주, 부울경 어느 캠퍼스에 있더라도 서울 캠퍼스 친구들과 거의 유사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관없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어느 기업에 취업하나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나라에 총 700여 개 기업에 현재까지 사피 선배들이 취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들, 유망 금융기업들, 아주 유명하고 가고 싶은 IT 기업들이 모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네카라쿠베 토단까지 얘기 드렸죠. 모두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캠퍼스가 달라도 동기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사피는 사피 동문회가 있고요. 교육을 받는 중에도 혹은 수료한 후에도 사피인들과 다양한 형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강대병 프로님. 네. 네, 이렇게 빨리 답변해야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여기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이 유달리 손을 잘 빨리 드는 분들이라서 여기 와 계실 거로 짐작하고 있는데요. 질문도 먼저 손 들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사전 질문을 먼저 한번 조금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저한테도 15개의 질문이 저한테 붙어왔습니다. 제가 몇 개를 쳐냈습니다. 너무 길어서. 코딩 테스트의 다양한 알고리즘 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제가 보통 난이도를 표현할 때는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4반 5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4개의 반복문과 5개의 조건문이다. 물론 딱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정답을 맞추는 사람들이 그 정도를 보통 많이 사용하면 풀 수 있다. 물론 뛰어난 고수는 2개의 반복문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좀 익숙하지 않다면 뭐 10개, 20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2번 코딩 테스트를 볼 때 문제당 다른 언어 사용이 가능하냐? 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 문제라고 가정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트랙도 안 보는데 문제별 언어는 당연히 안 보겠죠. 3번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나요? IDE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안내 자료를 보시면 되고 본인이 쓰는 주요 툴로 보시면 됩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나 뭐 파이참 등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부정형입니다. 4번 난이도는 삼성 코딩 테스트 수준인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삼성 공채보다 어려우면은 그건 사기죠. 5번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나요? 네, 비대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면은 빌릴 수 있는 곳은 올림픽 경기장밖에 없습니다. 6번 테스트 결과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본인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시면 점수를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점수 안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7번 점수만으로 평가를 하나요? 점수와 함께 코드의 구성까지 평가하나요? 여러분들이 뭐 수만 명이 지원할지도 모르는데 코드를 본다는 건 우리한테 되게 가혹한 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코드는 부정행위 여부만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공자는 자바로 비전공자는 파이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들었다. 서버원으로 파이썬을 배우고 싶다. 가능한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다시 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다른 언어도 나중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반을 학습하고 나중에 하면 된다. 전공자 반과 비전공자 반이 나뉘는데 2학기 프로젝트에서 반이 바뀌냐? 정확하게는 반이 섞입니다. 전공자 반, 비전공자 반은 1학기 때만 구분되는 트랙이고 2학기 때는 섞입니다. 네, 뒤에 지금 몇 개 질문이 더 남긴 했는데 시간도 없고 뒤에 있는 질문은 대답을 안 해드려도 아마 충분히 알 수 있는 앞에서 이제 설명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끝났네요. 두 분 다 좀 숨 좀 한번 돌리시고,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았어요.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나 많은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수료생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사피를 시작하셨는지 지원했던 계기나 동기를 좀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피에 처음 지원한 이유는 제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제 경쟁력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은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뭐 반도체나 공기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혼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점도 많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피 같은 경우에는 사피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동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했던 기업이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에 오기 위해서는 B형 코테를 치게 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면접이나 취업에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는 코테를 쳤었는데 그것을 떨어지고 나서 알고리즘을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피를 지원했습니다. 사피를 지원하게 되면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이 이롭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두 분 되게 열정적으로 지원을 또 해서 그게 또 취업까지 이어져서 네, 더 이렇게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 텐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저기 파란색 남방 입으신 분,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센터장님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웹 풀스택 교육 시에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복수 전공생과 부전공생도 혹시 SW 전공생으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답변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전문가가 여기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강대원 프로님한테 제가 답변 기회를 네네.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뭐 하는 거는 쉬운데 여기 두 분이 오늘 정말 휴가까지 막 내고 오셨는데 두 분이 답변할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미안한데 토스에 토스를. 네.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뷰를 배우고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뷰를 배우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자바는 이제 스프링을 배웁니다. 그리고 네, 스프링을 배워요. 전공 자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혹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그 복수 전공생이나 부전공생도 혹시 SW 전공으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지. 사실 그 지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저가 크게 IT 계열에 해당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좀 전에 김도영 그룹 저희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전공을 조사해 보니 대략 830시간이다. 본인이 그 이상의 시간을 전공에 할애했으면 전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져 보니까 829다. 비전공으로 미안하지만 네, 반올림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혹시 비전공인 분들이 있을까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고를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에 좀 물어봐 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창현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사피에서 배운 내용이 회사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사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거랑 한 번이나마 해본 거랑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뷰랑 리액트를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개발을 하고 AWS에서 엔진스를 사용을 해서 HTML을 서빙할 수 있는 프록시 서버를 띄워서 배포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경험을 해본 게 진짜 실제 업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기시나 지라 같은 이런 툴들은 현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현장의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또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프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력서나 면접 시에 그 사피 지원 시에 중요시 보는 점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자의 열정을 주로 보는지 아니면 전문 지식을 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여쭤보는 이유는 그 합격 수기를 인터넷에 찾아볼 때 이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랭귀지를 공부했다거나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를 지목해 주긴 하셨는데 아마 김도영 센터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사피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논리력, 수리력, 추론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1년 동안 몰입해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열정과 학습에 대한 의지들을 확인합니다. 그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질문을 저희가 또 한번 받아볼게요. 사피 교육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이 시간을 제외한 학습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학습과 병행을 해도 괜찮을지, 네, 어떨까요? 승아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학습과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과제가 나가고 그 과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시간씩 복습과 과제를 진행하고 난 뒤 다른 팀원들과 스터디를 진행하면 거의 새벽 밤 12시까지 거의 지나기 때문에 다른 학습과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사피에서 진행하는 학습만 열심히 하더라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피에서 하는 학습만 하더라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유튜브의 질문도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바인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취업 지원할 때 사피 경력이 우대사항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사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것은. 그래서 사피 학생들만을 위해서 저희 우대기업 아까 11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대기업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피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우대기업의 그런 우대 조건들이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사피에 꼭 지원해서 사피 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남다른 각오가 아니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는 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이번 8기는 모집 절차 중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이 전공에 따라 구분 진행된다고 하던데 궁금해하는 예비 지원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강대범 프로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전공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 흔히 보는 코딩 테스트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에서 만든 유명한 온라인 저지 사이트가 있죠.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네,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거기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시기보다는 쉬운 문제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난이도를 D1부터 이제 D1부터 D8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D1부터 D8까지 난이도가 있는데 D1, D2, D3 정도를 푸시면은 아마도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자, 수료생 창현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아까 들어보니까 사피 취업률이 84%나 된다고 들었는데 사피의 취업 지원 서비스도 자랑할 만한 혜택이라고 들었습니다. 사피 취업 지원 서비스 중 가장 마음에 드셨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취업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아마 면접 컨설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면접 컨설팅이라는 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좀 나올 만한 문제들을 짚어주시고 또 면접 답변에 대한 첨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을 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사피만의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냐면 이미 수료한 수료생들이 수료하고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살아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도영 센터장님께서 좀 추가 설명도 해주실까요? 네, 저기 창현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그 덕분에 카카오에 취업했겠죠.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피 학생들만을 위한 다양한 우대 조건을 주는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외에도 아까 전국에 저희 전문 취업 상담 컨설턴트 분들이 입학하는 시점부터 졸업 혹은 취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도 첨삭을 해드리고 뭐 면접 볼 때도 면접 잘 보는 법 알려드리고요. 그 외에도 IT 포트폴리오 작성법이라든지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취업 특강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기업들을 직접 사피에 모시고 와서 사피 학생들 앞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저희 학생들이 직접 기업에 가서 볼 수 있는 기업 탐방의 시간도 드리고요. 채용 박람회 때는 사피 학생들과 기업이 직접 만나서 취업을 연결하는 모의 면접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들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정도 물론 굉장히 탄탄하지만 또 취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소개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현장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또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간단한 건데요. 수료생분들 오셨으니까 질문하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이런 사피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사피를 진행하면서 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뭐 여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간이 있었을 때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일반적으로 배웠던 것들이나 그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그 팀원들과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온라인을 줌을 통해서 회식을 한다거나 다양한 그냥 활동적인 거나 자기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를 활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행을 친구들과 사피 내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네, 또 사피에 이제 들어오면은 든든한 동기들까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유튜브의 질문도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서현경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소프트웨어 관련 융합과는 전공자로 지원해야 하는지 비전공자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강프로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름이 강대범이잖아요. 사람들이 대범한 줄 압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걸 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과에 들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별글명님께서 그래서 8기는 대면인가요? 비대면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엄청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100%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실외에서 마스크도 이제 벗어도 되는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저희 8기 학생들이 입학하는 7월 달쯤이 되면 어쩌면 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지도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얼굴도 보기 어렵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7월 달 8기 여러분들이 오시는 시점에는 모두 대면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는 좀 이렇게 대면 수업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사피에서 동료들과 프로젝트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형상 관리는 Git을 이용하고요. 이슈 관리는 지라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애자일하게 스프린트 단위로 끊어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스크럼 회의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노션을 이용해서 좀 이런 회의 내용 같은 거나 또 다른 정리할 것들을 좀 많이 정리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꼭 지켜야 하는 그라운드 룰, 또 기술 서치한 내용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많이 했고요. 또 Git 브랜치 전략이라던가 커밋 컨벤션, 코드 컨벤션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호이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지원서 작성 시 경력사항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력만 써야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저렇게 되면 우리 비전공자분들은 어떡하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소프트웨어 관련된 경력만 쓰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다양하게 사피인으로서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 써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피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합격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시간이 좀 이렇게 흘렀습니다. 좀 아쉽지만 우리 수료생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피 8기 지원에 많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또 창현님과 승아님 멋진 우리 사피 선배님으로서 8기 예비 지원자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취업 준비를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가장 힘이 됐던 게 좀 사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피 지원자 여러분들이 사피에 꼭 합격을 하셔서 사피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사피로 시작해서 사피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한마디가 있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김도영 센터장님과 강프로님도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은 사피가 책임진다. 모두 지원하세요. 네, 좀 전에 사실은 한 번 드려가지고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응원 2번 드리네요 오늘. 사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되게 도전했을 때 실패가 되게 걱정되잖아요. 사피는 여러분들이 사피에 들어와서 많은 실패를 겪어도 되는 곳입니다. 실패했을 때 드는 비용이 많이 없는 거죠. 특히 사피 지원 자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피 지원 자체가 자소서도 써보고 뭐 에세이도 써보고 뭐 적성진단도 준비해보고 코딩 테스트도 준비해보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응원이 되는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캠퍼스와 유튜브로 참여하신 예비 지원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8기 지원하시는 거죠? 네, 다들 지원하는 걸로 저랑 약속했습니다. 자, 사피에 애정을 갖고 귀한 시간 내주신 수료생 2분과 멋진 설명 진행해주신 김도영 센터장님, 강대원 프로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수료생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기 수료생, 지금 카카오에서는 MySQL DBA로 3년 차로 일하고 있는 이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캠퍼스에서 4기를 수료하고 현재 롯데정보통신 컨설팅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글로벌 개발부에 재직 중인 5기를 수료한 이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장인이어서 좀 평일에 이렇게 시간 내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휴가를 쓰고 오신 건가요? 저는 작고 소중한 반차 쓰고 왔습니다. 아, 네. 다들 휴가 내서 오신 걸까요? 저희는 자유 출퇴근제로 이용해서 저는 2시 퇴근하고 왔습니다. 와, 좋다. 네. 네, 저도 동일하게 자율 출퇴근제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예비 지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진님이랑 미나님, 예은님, 그리고 강프로님, 김도영 센터장님께서 돌아가면서 좀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생과 각 담당자분들께 사피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이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동안 미리 보내주신 사전 질문 전에 현장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계실까요? 용기 내어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좀 생각하시다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사전 질문으로 한번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기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전 질문은 개인의 특수성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혹시 내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1대1 문의나 사무국에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특히 좋은 질문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담당자가 혼자 묻고 답한다. 스피드 질의응답이라는 코너 속의 코너를 좀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김도영 센터장님과 강대범 프로님, 네, 저희가 모아놓은 질문들 스피디하게 읽고 맞다, 아니다 하고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센터장님. 준비됐습니다. 큐카드 보니까 질문이 12개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경쟁률이 궁금합니다. 서울 지역보다 지역 캠퍼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가요?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기수를 봤을 때 서울이 조금 더 경쟁률이 셌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합격 후 지역 이동은 가능한가요? 지역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지역 선택을 할 때 1지망, 2지망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입과 후 분반 테스트에서 원하는 트랙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시 결정되는 건가요? 네, 원하는 지역과 트랙은 지원서 작성 시 선택합니다. 다만 입학 이후에 분반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과 후에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수업은 대면인가요? 대면이라면 근처 맛집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다들 맛집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피 제일 맛집은 사피 식당입니다. 어느 캠퍼스나 동일하고요. 특히 지역 캠퍼스로 갈수록 사피 내 식당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기분 전환 위해서 근처 맛집이 필요하시면은 입학 이후에 첫 번째 취업 컨설턴트와 상담하실 때 근처 맛집 얘기해달라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지원 시에 영어 점수는 꼭 기입해야 할까요? 어학사항은 필수 자격 요건 아닙니다. 어학 등급 없어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비교육을 듣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국비교육을 듣고 있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아마 동시에 두 과정을 듣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수강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뭐 당연히 여기도 사례가 있으시죠? 네, 들어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시고요. 다만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수강하면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사용했다면 훈련 장려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8기에서는 비전공자도 자바 코스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서 작성 시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비전공자도 자바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시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입과 후 분반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네, 다음 질문. 지역별 취업률이 차이가 나나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캠퍼스에 들어가야 취업이 잘 된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교육과정, 교육 인프라, 똑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취업률 차이 없습니다. 비전공자인데 진짜 개발자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되셨죠?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좋은 회사 취업 가능합니다.
사피 우대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우대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사피 우대 기업은 현재도 약 110개 정도가 있고요. 사피 교육생들은 서류 전형 면제, 코딩 테스트 면제, 그다음에 면접 가점, 그다음에 사피 학생들을 100% 채용하는 사피 특별 전형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캠퍼스가 달라도 동기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피 동문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중에도 아까 사피데이, 사피 미덥 얘기했었는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수료 후, 수료 전 얼마든지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니까 제가 전공자 때도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때 1.5배속으로 해야 되는데 왜 1배속으로 했냐 이런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놓치면은 다시 물어봐 주세요. 매주 시험을 통해 미달자는 중도 탈락이 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크냐,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중도 탈락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충 수업이나 거의 뭐 멱살 캐리를 해서 끌고 가니까 걱정 말고 들어오면은 끌려갑니다. 근데 멱살을 계속 뿌리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탈락하겠죠. 산업공학과 출신인데 비전공자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교에서 몇 번 다뤄보긴 했지만 애매하다. 애매하면 보통 전공자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과 후 분반 테스트에서 원하는 트랙으로 갈 수 있냐? 이거는 아까 전에 답변을 해주셨네. 지금 보니까 중복이네. 비전공자 이공계인데 인베디드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거는 처음에 인베디드 트랙으로 지망을 좀 해주시고 인베디드 트랙의 분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이번 8기에서는 비전공자도 자바 코스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바에서 되냐? 정확하게 자바는 이제 비전공자부터 7기에서부터 처음으로 자바 비전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헷갈리네. 천천히 해달라는 피드백이 다시 있어서 0.75배속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급하게. 좀 그래서 지금 이게 기어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비전공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비전공자인데 자바를 배우고 싶다. 역시 신청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분반 테스트라는 게 항상 있다는 거. 내가 선택했다고 될 수 없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캠퍼스가 달라도 동기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냐. 저희가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채널을 열면서 전국을 다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전국에서 전국 네임드들 인싸들은 전국에서 다 압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000명 이상이 이제 뽑히는데 1,000명 이상이 이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민아 교육생님도 굉장히 유명했던 오기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 여기 다 유명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온라인이 아니었던 시절에는 좀 덜 유명했었던 거죠. 오프라인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근데 요즘에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싸들이 계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통이 가능한데 그거에 넘어서서 이제 해외 연수라던가 뭐 혹은 국내 연수, 그렇게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할 때는 교류를 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길게 말씀드렸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분께서 아주 빠르게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하시느냐고 조금 숨이 차신 것 같아요. 한번 숨 한번 고르시고요. 이렇게 많은 답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료생분들에게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사피를 시작하셨는지, 사피에 지원했던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식품생명공학과 전공을 했었다가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 거기에서는 데이터 분석 위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나는 이거 말고 개발 일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와중에 대학생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거기에서 사피 광고를 우연히 접하게 됐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전에는 기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따놓은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학과니까 사회통계를 배웠고 사회조사 분석자 자격증을 따보자. 그래서 SPSS를 하는데
실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들 다 어렵다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소프트웨어 천재였는데 안 해봐서 몰랐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 사피를 봐서 내가 사피를 하게 되면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계속 기획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또 유감평 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피에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면 일단 제 전공은 일요일문학과입니다. 아까도 또 일요일문 학도가 계셨는데 저도 7기 모집 설명에 이어서 이제 8기 때는 수료생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이렇게 일요일문학이지만 저는 아까 제 소속을 말했는데 글로벌 개발부에 지금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제 비전공은 사실 이게 제가 사피에 들어왔을 때 개발자로의만의 길을 IT만의 집중을 이제 능력을 키우겠다가 아니라 제 원래 비전공인 그 일요일문학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피에 들어와서 저는 원래 금융권에 또 IT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피 1년을 수료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이 길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데 본인 전공에 여기에 소프트웨어 이런 교육까지 받아서 더 탄탄한 융합 인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수능 이후로는 행렬이나 확률을 다뤄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뼈 문과생입니다. 주변에서는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이 GSAT와 유형이 비슷해서 많이들 보고 오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 방법이 저 같은 비전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현지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혹시 이 질문하신 분 과거의 저이신가 싶어요. 저도 뼈 문과였고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어디 보자 한 6년인가 7년 정도를 수학을 완전 손에서 놓은 진짜 뼈 문과생이었는데요. 갑자기 수출이 진다, 뭐 컴퓨테이셔널 띵킹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잡고 정말 기초적인 수학 개념, 저희 다 이제 고등학교는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개념 다시 복습을 했고 그다음에 GSAT 얘기 나왔는데 사놓고 안 풀어놨던 그런 적성 진단 문제집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6시간 정도 벼락치기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현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께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저기 남성분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나오신 선배님 분들 다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 지금 현직자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제 사피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뭐 공부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피 과정에서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1년을 수료하면서 특히 2학기 때 더욱 사피에 꽃이 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건 IT의 어떤 기술적 역량을 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모두가 함께 협업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사피가 특히 2학기 과정에서 스스로가 배워가고 그리고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배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사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인으로서 느낀 거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냐 가 아니라 이 회사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얼만큼 배울 의지가 있고 여기서 적응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사피에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그런 능력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장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네, 여성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비전공자로서 1년 동안의 교육 기간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비전공자로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2학기까지 경험을 하지를 못해서 2학기에 관련돼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학기 때는 거의 자료 구조나 뭐 이런 것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요. 사실 비전공생은 다 어려워요. 처음이고 뭐 기초로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가장 사피가 도움이 됐던 점은 나랑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혼자서 코딩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면 그래도 내가 더 의지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힘들거나 조금 좀 노력하고 싶지 않아도 같이 이끌려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사피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질문을 해주셨을 때 비전공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이 너무 많이 막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와서 순간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저는 2학기 마지막 프로젝트가 아까 강대범 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자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피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기로 했어요. 비전공자 3명, 전공자 2명이서 만들기로 했는데 그 누구도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파이썬을 배웠는데 자바를 기반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게 너무 어려웠는데요. 방금 이제 예은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새벽 3시, 4시 이렇게 밤새서 동기들이랑 같이 하는 게 너무 당연시 돼요. 이제 그렇게 같이 밤새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없구나라는 그런 어려운 극복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협업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몰라도 다 들어와서 교육받고 이렇게 취업까지 했잖아요. 믿고 지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김딱공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름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교육과정 중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센터장님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조금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피에 들어온 학생들은 굉장히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험들을 모두 다 통과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거나 혹은 테스트를 마지막까지 최종 통과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중도 퇴소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부분은 또 잘 통과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다들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워크넷 먼저 그 전에 훈이님 질문이 또 있는데요. 구미 캠퍼스 모바일 트랙은 자바 트랙이랑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강대범 프로님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자바 트랙이나 이제 파이썬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웹 풀스택 과정의 알고리즘을 한다.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웹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쳐 드린 거고, 모바일 트랙은 주로 이제 전공자분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1인 1 모바일 기기, 안드로이드죠. 삼성이니까. 네. 그리고 한 30개 정도 되는 다양한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면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만 테스트가 되거든요. 다양한 거에 넣어서 보고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까지 넣어보고 뭐 갤럭시 탭에도 넣어볼 수 있게 그렇게 다양한 기기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워크넷,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등 국비 지원 과정 관련한 지원 자격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 워크넷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등 국비 지원 과정이 지금 이제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혹은 국비 지원 들은 사람들도 또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도 사례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고 사피의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사피닷컴의 1대1 게시판을 이용해서 개별 문의해 주시면 개인 상황에 맞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 게시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분들이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프로님. 네. 네, 아까 전에 뭐 제가 이미 공식적인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수료생 분들께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아까 전에 이제 대답 안 해주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아까 질문 중에 지삿이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전 사실 시험 준비를 할 때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어떻게 풀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 지사트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저도 지사트를 풀기는 했지만 아까 교육생분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백준에서 좀 문제 유형 같은 거를 좀 많이 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비전공생이다 보니까 뭐 백준이나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 유형들을 좀 보고 그걸 내가 직접 짜서 이걸 돌리는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방식을 좀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도 꼭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또 현장에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저도 일단 소중한 질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타이트한 관리와 방치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국비지원 교육을 듣고 있는데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 측하고 협의도 잘 안 되고 개인 프로젝트랑 다른 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근데 동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프라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피를 듣고 싶었는데요. 사실 질문 드리기 전에도 지레짐작은 할 수 있으나 그래도 한번 확인드리고 싶어서 사피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어떤 것을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업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해보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프라 담당,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오너, 어딘가는 또 TPM이나 이런 또 스케줄만 관리하는, 리스크만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현업에 이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는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피에서 제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일정대로 할 수 있는지, 과연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는 분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해봐 자꾸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현업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 수료생분 중에서도 대답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네. 사피에서의 타이트한 관리가 과연 뭐냐 줄여서 제가 압축했습니다. 사피에서 프로젝트를 얼마나 압축을 해서 이렇게 타이트한 관리라는 게 과연 뭐냐, 사피의 타이트한 관리라는 게. 사피의 타이트한 관리라고 하면은 사실 사피 자체가 제공하는 어떤 커리큘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프로젝트를 해보면 서로끼리 타이트하게 멱살키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2학기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말 취업도 간절한 것도 있고 동시에 내가 이만큼의 열정이 있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싶은 의지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타이트한 건 2학기 때 가면 오히려 더 타이트하지 않나? 그 프로젝트 어떻게 해? 내가 실전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사람이 또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랬고 사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2학기 때 저는
거의 밤 3시에 잔 적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제가 정말 저희 팀원들이랑 함께 이걸 만들고 싶다는 그 의지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 1학기 때는 조금 어떤 체계 과정,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학기 때는 자의적으로 타이트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뭐 기업연계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연계는 제가 기업연계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신한은행과 지금 기업연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실제로 그 기업연계 프로젝트에서 신한은행에 실제로 입사하고 선후배로 만난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실무진들과 실질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최대한 이제 많은 프로님들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점에서 그런 게 다른 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발적으로 타이트해진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미리 보내주신 질문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리 생각하고 보내주신 질문들이라서 좀 유익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들어보니까 사피 취업률이 84%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피의 취업 지원 서비스도 자랑할 만한 혜택이라고 들었는데 이 취업 지원 서비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뭔지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우선 저는 사피에 들어오면서 입과를 하면서 무조건 1년은 여기서 1년은 보내고 수료를 하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 취준 병행을 아예 안 했어요. 이제 그거를 취업 컨설턴트님께 아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는 취준 안 할 거니까 다른 애들만 봐줄게가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아무리 지금 취준 생각이 없어도 그러면 가고 싶은 기업 리스트를 정리를 해본다거나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알아봤니? 혹은 제가 아직 취업 준비가 안 돼서 취업 준비를 위한 준비부터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준비는 언제 될 것 같니? 라고 이렇게 조금은 타이르기도 해주시고 또 그런 의지를 많이 북돋아 주셨어요. 그래서 각 반에 한 분씩 취업 컨설턴트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1:1 관리를 밀착으로 이제 수료 이후에도 총 2년 동안 해주신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수료 이후에도 2년 동안 관리를 해주시는 거 제가 들어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그냥 지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영 센터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지님을 저희 사피 취업지원센터로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고 홍보도 잘 해주셨네요. 사피가 뭐 좋은 교육 커리큘럼도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취업 상담 컨설턴트가 1:1로 계속해서 밀착 관리하고 2년 동안 사후 추적까지 해서 계속해서 채용 정보도 안내하고 컨설팅도 진행해 준다는 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좋은 기업들이 사피 학생들을 채용하고 싶어서 수많은 우대 조건들을 내걸고 여러분들을 채용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사피에서 가장 뛰어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 강프로님, AI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전공자 문과 수준에서 AI를 배운다면 사피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신가요? 아예 진로를 AI 개발 쪽으로 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보통은 저희 쪽에서는 빅데이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합니다. 빅데이터가 더 어렵다는 이게 이제 질문을 아마 해주신 분이랑 제가 일단 의견이 달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지능도 물론 어려운 기술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만들어진 거를 조합한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약간 조합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밑바닥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조합을 하는 게 좀 힘들겠죠. 근데 그 상위단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상위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궁금해져서 아랫단 내려가는 분들이 생기겠죠. 저희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문과분들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본인이 해보니까 기술을 더 알고 싶다, 이론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나는 활용하는 게 되게 재밌다, 이렇게 뭔가 자꾸 만드는 게 재밌다. 그러면 계속 윗단으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굉장히 좋은 개발자입니다.
네, 제가 쭉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1년만 좀 진짜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면 이렇게 비전공자분들도 다 취업하셨잖아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 받고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세 이렇게 빨리 흘렀는데요. 좀 아쉽지만 이렇게 수료생과의 대화 질의응답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피 8기 지원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진님과 미나님, 예은님 그리고 멋진 사피 선배님으로서 우리 8기 예비 지원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진님 먼저. 네. 안 본 눈 삽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사피를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제가 강대범 프로님께 혹시 초유의 사태로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자가 부족하면 제가 8기로 다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피는 정말 너무 좋은 곳이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도 꼭 후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네, 다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미나님. 네, 저는 또 아까 취업 지원 얘기 나오니까 그랬는데 또 저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 특별 전형 있는 것 중에 저희 신한은행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또 김상원 컨설턴트님이라고 저희 취업 컨설턴트님도 앞에 계시고요. 정말 저희 1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던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1년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솔직히 그때 돌아가면은 그때 만났던 사람들 모두 다 그립고 다시 시작해도 좋다고 할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사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입니다. 일단은 사피에서 그 짜놓은 커리큘럼이랑 그런 것들을 열심히만 따라가 준다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지만 크게 성장을 이룬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피만 믿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 일단 지원을 하시고 1년 동안 믿고 따라가시면 취업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이 되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캠퍼스와 유튜브로 참여하신 그 전에 우리 센터장님과 강프로님의 응원의 한마디를 안 들었네요. 네,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은 사피가 책임집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네, 저는 좀 길게 준비했는데 저는 약간 처음에 스타트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사실 여기 많은 비전공자분들이 내가 전공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포인트는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시작을 뭘로 시작할 거냐 친구한테 묻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시작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피라고 하는 거에 지원서 버튼을 누르고 제출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기가 꼭 사피로 와달라 이게 아니라 그 고민의 시작점으로 한번 사피도 고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